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우주신령과 제자들 카테고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먼저 만화 한 컷 보시겠습니다. 그냥 웃자는 만화입니다. 제목이 신령축구네요. 지구신령이 옷 색깔이 다르죠. 이게 골키퍼입니다. 골키퍼고 우주신령과 은하신령이 지금 페널티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네요. 페널티킥은 몇 광년으로 할까? 우리 사람이야 뭐 11m로 한다 뭐 하지만 우주신령들은 지금 몇 광년으로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역사 8장 그 중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하면요, 이름이 특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이론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이론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경우, 더 쉬운 거예요. 뭐 특별이란 말 때문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뭐다? 공간의 수축과 시간의 지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같이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공간은 운동 방향으로 수축한다. 뭐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근데 뭐 한국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펜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운동한다. 즉 나는, 관측자는 가만히 있는데 펜이 이렇게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데 이 운동하는 공간이 운동 방향으로, 이쪽이 운동 방향으로 수축한다는 뜻입니다. 수축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펜이 이렇게 확 광속에 가깝게 가게 되면 이 펜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의 길이가 이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 길이는 안 바뀌어요. 이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펜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 폭은 짧아질지 몰라도 이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 쪽만 공간이 마치 축지법처럼 이렇게 좁아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가 이렇게 끝없이 심어져 있는 길을 우리가 달리게 되면 빨리 가게 되면 그 가로수 간격이 전부 촘촘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공간이. 그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공간의 수축입니다. 또한 시간의 지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시간이 지연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번에 버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버스가, 제가 관측하는데 버스가 지나가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 버스가 광속에 가깝게 지나가게 되면 이 버스 안의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제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매력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미온이라는 입자는 수명이 0.000002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이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미온이 딱 태어났다가 이 시간이 되면 딱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대기권 밖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외선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구 대기권 위에서 미온이 만들어져요. 생성이 됩니다. 근데 광속에 가깝게 떨어지는데 거의 우리 지표면까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보세요. 광속으로 낙하하는 경우에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그 수명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곱해보면 600m밖에 안 됩니다. 1km가 안 돼요. 요 30만은 0이 5개고 요건 0이 6개니까 0.6km가 나옵니다. 3 곱하기 2 하면 6이죠. 아무리 봐도 미온 입자가 600m밖에 못 내려와야 되는데 대륙권만 해도 10km인데 거의 10km를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미온 입자가 떨어지는 거,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걸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미온 입자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그 시간은
지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묘원 입자의 수명이 연장돼요. 그래서 연장되기 때문에 0.6km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긴 시간 동안 내려온 거하고 똑같이 지표면에 도달해서 거의 10km를 이동한다 이겁니다. 말 되죠? 그러면 묘원 입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묘원 입자 입장에서는 막 내려오는데 광속에 가깝게 내려오니까 이 지구의 대기권이 축지법처럼 확 줄어드는 겁니다. 묘원 입자의 운동 방향으로 그 대기권이 공간에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원 입자는 분명히 자기는 수명만큼 0.00002초밖에 안 살아 있었는데 옆에 공간이 수축이 돼가지고 그 시간 동안 이동했는데도 10km를 이동한 겁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광속에 가까운 입자물리학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그 입자의 수명은 늘어나고 그 입자는 밖에 공간이 수축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창과 창고의 파라독스가 나옵니다.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문이 하나, 이게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B라는 사람이 지금 창고직입니다. 창고에서 딱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창고의 요 폭이 1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A라는 사람이 길이가 10m인 창을 가지고 이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확 뛰어나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현재 보시는 그림이 A가 지금 뛰어가는데 이 길이가 약 8m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의 폭은 10m인데 창의 길이가 원래 10m인데 그걸 들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창의 길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창의 길이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관측자 A의 모양도 줄어들었어요. 잘 보시면 홀쭉하죠, 사람이. 예. 밑에 그림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맞죠? 둘 다 길이가 10m인데 10m짜리 창을 들고 사람이 뛰어가면 B라는 관측자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폭이 8m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려본 거예요. 사람도 홀쭉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뛰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뛰어가는 사람은 달리기는 내가 달리지만 창고가 상대적으로 뒤편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달리게 되면 창고가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창고와 B라는 사람이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의 길이는 안 변했어요. 여전히 10m입니다. 왜냐하면 A의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A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창고의 폭이 8m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줄어들고 창고를 지켜보는 이 B라는 사람도 홀쭉해졌어요. 둘 다 맞아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보니까 A가 들어오면서 길이가 확 줄어들었다, 8m로. 그래서 내가 앞문과 뒷문을 잽싸게 닫아서 가두었다, 이 사람을. 한순간이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창고 폭이 10m인데 저 사람이 확 들어와서 8m로 줄어드는 순간 뭐 순식간에 잠깐이지만 탁 가뒀었다, 내가. 확실히 가뒀었다. 동시에 문을 닫아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야, 내 창의 길이가 더 긴데 여기 보면 내 창이 10m인데 이 창고 폭은 8m밖에 안 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가둘 수가 있어? 나는 갇힌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누가 맞는 거죠? A 입장에서는 창의 길이가 10m고 창고 길이가 8m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가둬? 한순간에.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창고 폭이 10m고 창의 길이가 8m니까 내가 가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다.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0m의 길이를 갖고 이 창을 들어왔을 때 창고는 지금 현재 8m로 줄어 있어요. 줄어 있지만 아까 B는 동시에 가뒀다고 그랬는데 A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전히 창의 길이는 10m죠. 뒷문이 열리면서 나간 겁니다. 앞문이 열렸을 때는 뒷문이 안 열렸었고 앞문이 닫혔을 때는 뒷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창고의 폭은 8m밖에 안 돼요. 창의 길이는 지금 1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다르냐? A와 B의 시간이 다릅니다. B는 문을 두 개를 동시에 닫았다고 했지만 A라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동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시간의 해답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같이 변하는 겁니다. 공간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다? 한 사람이 바깥에 있고 다른 사람이 버스를 타고 있다면은 버스 안의 시간과 버스 밖의 시간은 다릅니다. 금방 보셨습니다만 한쪽 관성계에서는 동시일 수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동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서 그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합니다.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죠. 소멸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하고 질량이 동등해요. 에너지가 입자로 되기도 하고 입자가 에너지로 되기도 합니다. 이퀄 같다는 겁니다. 광자가 빛이 에너지가 입자와 반입자를 쌍생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가 입자를 쌍으로 만들어요. 페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입자와 반입자는 또 합쳐져 가지고 빛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입자 두 개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식입니다. 오늘 특수상대성 이론을 잠깐 그냥 한국말로 설명 들으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다음 만화를 보실까요? 우주신령하고 지구신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신령이 투수예요. 우주신령이 딱 지금 방망이를 가지고 야 던져봐 야구쯤이야 이제 그러고 있고, 지구신령이 포수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포수니까 공을 놓칠 리는 없는데 뭐 근처로 던지기만 하면 다 들어가겠죠.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블랙홀 주위에서도 시간이 늦게 흘러요.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 시간이 늦게 간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강해도 시간이 늦게 가요. 그 뒤에 블랙홀이 있으니까 이 야구공이 갑자기 늦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블랙홀 주위에서는 참 시간이 늦게 흐르지 헛스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만화였습니다. 오늘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